연세대 어떻게 입학할지 논술 전형과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연세대 10월 10일 날 시험 칩니다. 그죠?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8월 초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7월 달 8월 초, 7월 말 8월 초죠. 8, 9, 10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9월 23일 날 원서 접수하게 되고요. 올해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따로 시험 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뭉쳐서 오후 2시에 시험 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인문계열, 그러니까 인문계열, 사회계열 따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수능 체제가 없죠. 그래서 내신도 없죠. 그래서 논술 100% 전형입니다. 자, 입결 결과 잠깐만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인문계열에서는 올해 그냥 최고 많이 뽑는 데가 영어 영문학과 8명, 그 다음 가장 적게 뽑는 학과가 도구동문학과 3명. 그래서 8명에서 3명 사이로 소수 인원을 뽑는다는 거, 그거 안타까워요. 자, 전체적인 경쟁률은 56대 1, 60대 1. 자, 이제 심리학과만 84대 1. 오우, 너무 높아요. 84대 1이 됩니다. 여기 철학과가 작년에 2명 추합됐어요. 그리고 거의 추합이 별로 없어요. 뭐 한 명 된 데가 있거나 없거나 이래요. 예를 들면 이제 철학과 2명 빼놓고는 노후논문학과에서 1명 됐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에는 또 반대요. 재작년에는 철학과가 아예 합격자가 안 나왔어요. 추합이 안 나왔어요. 추합이. 자, 이렇게 매년 이렇게 추합의 운명이 좀 바뀐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많이 뽑는 학부가 이제 경영학과 27명인데 작년에는 57명이었는데 27명이니까 너무 줄어들었죠. 재작년에는 경영학과에서 추합이 2명 나왔지만 작년에는 1명도 안 나왔어요. 추합이. 경제학부가 18명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보면 경쟁률이 50대 1, 60대 1 되는데 여기 언론학부가 77대 1이죠. 그래서 인문학부에서는 심리학과가 84대 1이고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이제 언론홍보학부가 77대 1로 경쟁률이 높네요. 자, 이제 추합은 그 정도고요. 자, 논술 전형이고 수능 최저 미적용의 논술 100%지만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한 수학 능력, 즉 그냥 수학 능력에 대한 공부에 대한 기초적인 체력이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말은 실제 합격자들을 보면 국, 수, 영, 탐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국어는 3등급이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다 합격자들이 대부분 3등급이었어요. 박교쌤 수강생들 중에서. 영어는 3등급도 있고요. 그리고 2등급들이 제일 많았어요. 보편적으로 영어 2등급이 많았어요. 수학은 2등급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자, 간혹 수학 5등급인 학생이 있었는데 걔는 예비 1번이었어요. 그래서 아쉽게 합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 제시문에 대한 독해가 안 되면 아예 합격을 못한다는 거. 영어 제시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길어요. 되게 길고 세세히 잘 독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수업 때 들어오면 설명을 해줍니다. 자, 수리적 부분은 수학에 대해서 뭐 센스가 있어야 된다 요 정도지 수학을 잘 푼다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수학 반드시 1등급이어야 된다 2등급이어야 된다 이건 상관없어요. 수학 뭐 3등급도 되고 4등급도 돼요. 그런데 수학 교과 과정의 개념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1번 그러니까 정의나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확률 통계는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확률 통계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알아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사정 단계가 일괄 합산인데 그럼 내신을 전혀 반영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신 9등급 붙을 수 있나요? 네. 산술 쪽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합격한 애들 보니까 합격 학생들의 내신 평균이 3.7이었어요. 3.7. 그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리면 요게 3.7인 학생들이 요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럼 맥스 최고치는 누구였냐? 7.3등급 받고 내신 7.3등급의 연대 합격생이 나왔어요. 그럼 최고는 누구냐? 1.5등급이었어요. 논술 전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은 한 요 정도 사이에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내신 7등급이라도 합격하니까 고민하지 마라 이거야. 근데 9등급이 네가 합격했다? 뉴스에 나온다 이거야. 다음에 120분 동안 2문제가 나오는데 인문 논술 그런데 자 논리력, 창의력, 종합적 사고능력 평가한다. 그런데 뭐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에요. 답만 맞추면 돼. 정답 맞추기 논술이다. 다음에 인문사회 교과형의 통합형이다. 그러니까 국어 교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탐 교과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 영어 제시문 굉장히 어렵다. 영어 제시문 못 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음에 수리,
통계 자료, 그는 과학 관련 제시문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잘 이수하면 풀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건 개뿔, 개소리. 자, 뭐 해야 된다? 뭘 알아야 돼? 영어 잘해야 돼. 영어. 그 다음에 수리 문제 풀 수 있어야 돼. 통계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과학 관련 제시문 나올 수 있어. 과학 관련 제시문, 코로나19와 관련된 제시문들 나올 수 있어. 면역 반응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있잖아. 집단 면역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거 바이러스와 관련된 제시문 나올 수도 있고 있잖아. 그리고 또 실험 설계, 실험 설계 나올 수 있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을 실험 설계하는 거 문제 나올 수 있어. 제시문 나올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수업 중간에 박 교수님이 다 대응을 해줄 거야. 준비를 해주고 예상 문제도 만들어 줄 거야. 살짝 이제 기출 문제 한번 살펴보자. 실제 기출 문제 어떠냐 한번 보자. 2020 기출 문제 보면 인문계열 문제인데 이제 인문계열 사회계열 구분 없다고 했지. 그 별 의미가 없는데 잠깐 들여다보는 거야. 합리성과 도덕성에 대한 관점을 기술하고 시의원과 테러리스트의 행위를 분석하라. 그래서 설명 유형이 나온 거야. 설명 유형. 그 다음 여기서 평가하라 그랬으니까 다음 지문에 드러난 관점을 가지고 나다에 대해서 평가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비판 유형 나온 거야. 그래서 설명과 비판 유형이 나왔구나. 이 정도 알면 되고, 요게 1번 문항 두 개로 쪼개져서 600자. 다음 2번 문항 보면 합리성과 도덕성의 개념을 근거로 해서 실험 결과를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요 실험 분석, 즉 통계 자료 실험 분석, 상관관계, 인과관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지. 요건 이제 박 교수님 교재 2군에 나와. 그거 연습하면 돼. 다음 여기서는 확률을 구하라라고 직접 물었어. 계산 과정 제시하고 확률 구하라. 그래서 간단한 확률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시문 가와 다에서 나타난 행위의 선택 기준을 각각 어떻게 평가할지 서술하라. 야, 요게 재밌는 거네. 야, 확률만 구하라고 끝난 게 아니고 제시문 가와 나 입장에 나타난 선택 기준을 평가하라, 비판하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건 수리 논술 문제만 있다는 뜻은 아니야. 수리 논술을 가지고 어느 제시문에 딱 평가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예상 문제 그러니까 이거 연습 문제를 되게 잘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연습 문제 이렇게 여기저기서 예상 문제 받아서 보겠지만 요게 수리 문제가 제시문과 관련성이 있는 예상 문제를 풀어야 돼. 뚝 달라져서 수학만 있거나 수학이 없고 있잖아. 수학 문제도 없고 아예 통계 자료 2개만 딱 제시했거나 그런 것들은 올바른 연습 문제가 아닌 거야. 영어 제시문 난이도가 적절해야 되는 거지. 영어 제시문만 뚝 떨어져서 너무 어렵거나 관련성 없는 내용이면 잘못 만든 거야. 그래서 예상 문제의 퀄리티도 잘 고려를 하라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계열 보자 이거. 사회계열 보면 소문의 발생과 확산에 대해서 제시문 가나다의 논지를 비교하는 거. 3자 비교 나왔고, 그리고 가와 다 입장을 논하라. 즉 평가하라 이거. 비판하라 이게 나왔어. 요거 이제 앞에 인문계열 문제와 유사지. 수리 논술 문제는 통계 자료 분석 문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즉 실험을 요약하고 나다 입장을 논하라, 뭐 비판하라, 제시문과 통계 자료를 섞어서 나오는 거. 요게 이제 기존의 전형적인 논술 유형이었고, 수리 논술 문제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 구하는 거야. fx, gx 넣어가지고 수치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첫 번째 그림은 fx는 이렇게 되고 gx는 이렇게 되지. 뭐 이런 거 그림 그려내서 계산하는 방식인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확률 밀도 함수를 근거로 하여 참인 소문과 거짓인 소문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설명하라. 요거 설명하는 거고, 수리적 문제지 여기까지. 그리고 가에 나타난 소문 확산에 대한 관점과 비교하라. 제시문과 연관이 있지. 그래서 반드시 이제 수리 논술 문제가 따로 놀지 않고 제시문과 관련성을 가져야만 올바른 수리 논술 문제다 하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구할 때 그런 거 참고해서 하면 돼. 다음에 2020 학년도에 뭐 최저 기준 폐지했다는 거. 그 작년에 이제 수능 최저 기준 폐지해서 이제 완전히 학생들이 막 대거로 덤빌 줄 알았는데 2020 모의 논술 딱 보는 순간 허걱 너무 어려웠던 거야. 왜? 영어 제시문 해석 안 되면 못 풀고, 수리 개념 나오니까 못 풀고 해서 그 당시에 고3 재학생들이 문제 보자마자 허걱하고 따자빠졌어. 그래서 고3들이 시험 응시 거의 안 했어. 재수생들이 달라들었고, 그 다음에 과자 믿고 온 반수생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준비 성실하게 안 해서 거의 합격을 못했고, 그래서 작년에는 재수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올해는 고3들이 이제 논술 준비를 좀 제대로 하면 고3에서도 합격률을 낼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자, 이제 2021 이제 모의 논술 문항 연대에서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나온 대로 이제 박 교수님이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9월 달에 9월 첫째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해설을 메가스터디 인강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전히 시험 시간은 120분 유지하고 있고 답안 작성 분량은 2,400자 유지하고 있고 소문항으로 쪼개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설명했는데 잠깐 이제 박 교수님이 조금 안내를 하면 있잖아요. 자, 연세대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잠깐만 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비교 유형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비교 공부를 하라. 비교 어떻게 하는지 독해를 좀 심층적으로 하고 비교 유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영어 제시문 잘 읽어낼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거야. 비교 유형이 끝나잖아. 그러면 이제 비교 유형에 대해서 끝났으면 이제 비판,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요거 이제 공부를 해두라 이거. 요 유형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다음 세 번째는 자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료 공부를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수리 문항에 대한 대비를 좀 해라. 그래서 수리 문항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확률 통계, 확통 좀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오라 이거지. 그 다음에 수학의 기본 개념은 좀 다시 확인하고 와라. 자, 이제 자료 해석에서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이런 거 좀 분석 좀 하고 오자 이거. 아씨, 박 교수님 글씨 잘 쓰는데 이거 글씨가 막 밑걸리네. 자, 이렇게 해서 언어 논술과 그리고 수리 논술에 대해서 그리고 자료 해석에 대한 대비가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뭘 하면 되느냐, 실전과 같이 실전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자, 이제 실전 훈련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는 거야. 실전 훈련은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2시간 동안 실제 주어진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1번 문항이 1-1, 1-2, 2번 문항 1-2-1, 2-1, 2-2 이렇게 2시간 동안 올인해서 풉니다. 자, 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설이 있으면 해설을 봅니다. 해설 보고, 자, 해설 보면 자기가 뭘 틀렸는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시 답안이 있으면 그 예시 답안을 베껴 쓰기 해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쳐 쓰기도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공개된 것은 2020 모의논술이 있죠. 요거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2020 기출해서 인문계 기출문제와 사회계 기출문제 있죠. 요 세 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있는 게 2021 모의논술 한 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4개밖에 없으니까 좀 연습할 게 부족하겠죠? 부족하기 때문에 연습 문제들, 예상 문제들을 좀 필요할 겁니다. 이런 건 이제 박교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 교재 있죠? 여기 1권 교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상 문제 1권 교재 요거 보시고 그 뒤에 나오는 2권, 3권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일정은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합격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박기호 논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